안녕하세요. 제이스카의 영찬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3단원 거기에 이제 중단원 2-1 지질시대의 환경에 대해서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질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밑에서부터 잠깐 보면 지구 탄생 후부터 현재까지, 즉 약 46억 년 정도 됐어요. 지구가 만들어진 지는 약 46억 년 정도 됐고, 그런 지구가 만들어진 후부터 현재까지를 이제 지질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지질시대는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거는 이제 생물의 출현과 번성 그리고 멸종을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생물이 이제 탄생한 것부터, 생물이 탄생하기 전과 생물이 탄생한 후 요거를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생물들이 어떤 종류의 생물들이 많았나, 어떤 종류의 생물이 많았나를 기준으로, 그리고 그 생물이 언제 사라졌는가, 그러니까 이제 생물의 번성과 그 생물의 멸종을 기준으로 지질시대를 이제 구분한다 라고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떤 생물이 번성을 했고 언제 멸종을 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요 위에 있는 이제 화석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요. 화석이라는 거는 뭐냐면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흔적이죠. 유해나 흔적이 보존된 것을 이제 화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화석은 뭐 동물 화석도 있고 식물 화석도 있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화석들이 존재를 하는데, 요 화석이 있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유해나 이제 흔적이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썩지 않는 부분이 존재를 해야 된다. 썩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이제 뼈라든지 아니면은 뭐 껍질층, 이렇게 이제 껍질 중에서도 이제 뭐 잘 썩지 않는 껍질이라든지 뭐 이런 썩지 않은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요런 화석은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이제 기본적이죠. 땅 속에 묻히고 생물이 이제 죽어서 땅 속에 묻히고 그 위로 이제 퇴적되는데, 땅에 이제 뭐 생물이 이렇게 죽었다, 그 위에 이제 다른 이제 모래나 이제 자갈 같은 것들이, 그 다음에 뭐 진흙 이런 것들이 이제 덮여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위로 이렇게 계속 덮이니까 이제 내리 누르겠죠. 내리 눌러서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럴까, 찰흙 같은 거에다 이제 뭐 모양틀 찍듯이, 찰흙의 모양틀 찍듯이 이렇게 찍혀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화석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화석이 또다시 이제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 위로 올라와서 침식 작용, 즉 이렇게 이제 땅에 묻혀 있다가 얘가 이제 땅 위로 올라와요. 융기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가 이제 융기되고 요 위에 것들이 이제 깎여 나가서 얘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침식에 의해서 얘네들이 깎이고 요 바닥에 있는 게 드러나면서 이제 화석이 드러나는 거고, 그러지 않고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람이 요 퇴적층을 옆에서 깨요. 이렇게 이제 층층이 내 있는 걸 이렇게 깨서 그 사이에 있는 걸 보기도 해요. 퇴적층이 쌓인다는 거는 층 모양으로 이제 쌓이기 때문에 뭐 첫 번째 쌓인층, 뭐 두 번째 쌓인층, 세 번째 쌓인층, 이렇게 이제 층 간에 이제 약한 부분이 존재를 하고, 이 약한 부분을 이제 살살 깨서 이제 요 사이에 있는 화석층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화석을 보면, 이 화석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유해나 흔적이 보존이 된 거기 때문에
생물의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가 이거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활 습성 및 환경을 알 수 있는데, 왜 이걸 알 수 있냐면, 얘가 이제 뭐 주변에 있는 주변에 이제 이 화석과 같이 있는 게 이제 바다 생물이냐, 뭐 육지 생물이냐,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화석이 묻혀 있는 지역, 화석이 묻혀 있는 요층에 같이 있는 것들이 이제 바다 생물이냐, 육상 생물이냐, 이런 걸 가지고 얘가 이제 바다 생물인지 육상 생물인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 같은 거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시상 화석이라는 걸 이용해서 찾는데, 고사리나 산호, 얘네들이 이제 대표적인 시상 화석인데, 환경이지, 날씨가 이제 따뜻했냐 아니면 추웠냐, 이런 거를 이제 유추할 수 있게 도와준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화석을 이용해서 이제 지질 시대를 구분을 하고, 이런 지질 시대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선캄브리아 시대,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선캄브리아 시대는 뭐냐, 그리고 여기를 이제 캄브리아 시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현대, 우리가 이제 보는 건데, 선캄브리아 시대 때는 화석이 거의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4억 46억 년 전부터 약 5억 4천만 년 전까지 요때인데, 왜 화석이 드무냐, 이때는 육상 생물이 없었다, 육상 생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왜 육상 생물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존층이 없어요. 오존층이 없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이 지표면에 그냥 그대로 내리꽂혀서 육상에 이제 생물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 라고 하면, 여기 고생대부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오존층이 생성이 돼요.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육상 생물이 이제 존재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생대, 그 다음에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 고생대, 그 다음에 2억 5천부터 6,600만 년 전까지 중생대, 그리고 현재는 신생대예요. 6,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신생대고, 이렇게 이제 요 세 개의 대를 구분하는 거는 이제 대멸종을 기준으로 생물이 이제 번성하는 생물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기로 해가지고 화석을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지표, 대기, 해양의 조건들이 바뀌면서 생물의 종류도 달라졌다. 그러니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번성하는 생물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얘기고요. 요 각 지질 시대마다 번성하는 생물의 종류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쓰는 교재, 하이탑 교재 보통 많이 쓰니까요. 하이탑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문제집에 나와 있어요. 요 번성하는 생물의 종류 싹 다 외우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의 변화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질시대 동안에 환경은 계속 변화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1년에도 이제 계절 계속 바뀌는 것처럼 1년에도 바뀌는데, 당연히 긴 시간 동안에서도 끊임없이 변화를 했겠죠.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이제 생물이 환경에 적응, 이제 뭐 진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생물이 환경에 이제 적응하면서 이제 살아간다. 진화를 통해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제 변천을 거듭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고, 아까 얘기했던 선캄브리아 시대는 이제 46억 년 전부터
5억 얼마였지? 5억 4천만 년 전. 5억 4천. 46억부터 5억 4천만 년 전까지는 이제 생물이 등장하지 않았거나 매우 적어서 산출이 되지 않는 시기라고 되어 있었죠.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환경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날씨를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떤 생물이 이제 주로 살았는지, 그리고 육지가 많은지 뭐 바다가 많은지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유출을 하는 거예요. 유출을 하는 거. 그러니까 화석이 없고 육지 생물, 육상 생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출을 하는 거죠. 산소가 없었구나. 산소가 없으니까 오존층이 당연히 없겠구나. 이 오존층이라고 하는 거는 산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산소가 없으면 오존층도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바다에서만 생물이 살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 그래서 아예 없느냐? 그거는 아닌데 남세균이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돼요. 요 남세균이 이제 남세균이 모여서 이제 만들어진 화석, 초기 아주 최초의 화석이겠죠.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견이 돼요. 남세균이 모여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게 발견이 되고, 이 흔적을 통해서 광합성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산소가 만들어지고 있었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됐고, 그런 산소가 이제 대기로 언제 올라올 것이냐, 그래서 육지로 언제 육상생물이 올라올 것이냐를 본 게 이제 고생대죠. 고생대. 요 남세균에 의해서 바다와 대기의 산소 농도가 증가했고, 요 대기 중에 축적된 산소가 오존층을 형성을 해요. 산소가 자외선에 의해서 산소 두 개로 쪼개진다라고 아마 그 얘기 해줬을 거예요. 지구 기권의 층상구조 얘기할 때 선생님이 중학교 내용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내용에도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아마 했을 건데, 만약에 고등학교 과정 내용에서 선생님 설명을 안 했다라고 하면 중학교 내용에서 이제 선생님이 링크를 다시 한번 걸어주도록 할게요. 자외선에 의해서 산소 분자가 산소 원자 두 개로 쪼개지면 이 산소 원자랑 산소 분자가 또 자외선에 의해서 오존으로 결합이 된다. 그러니까 산소가 있기에 오존이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요거는 기권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산소가 이제 이때쯤부터 이제 쭉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근데 거의 없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얘가 이제 등 간격으로 보이지만 10배 간격으로 이제 간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까지는 산소가 거의 없다. 산소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산소가 축적이 되고, 축적된 산소에 의해서 이제 오존층이 이제 서서히 형성이 되면서 그 오존층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육상 생물이 존재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초대륙 판게아라는 게 형성이 된 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 알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현재의 대륙의 대륙 모양을 보고 알아냈는데, 아메리카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 남미 대륙이죠. 남미 대륙이랑 아프리카 해안선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은 모양이 보여서, 그때 그걸 기준으로 이제 지층하고 이제 화석을 분석해 봤더니 얘네들이 이제 붙어 있었을 것이다. 붙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그로부터 이제 우리가 유추해낸 거죠.
판게아라고 하는 거를. 요 이제 남미랑 아프리카 대륙이 이제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냐면 그 지구 자기장의 분포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지구과학에서 배우게 되겠는데, 편각이라는 것과 복각이라는 것 두 가지를 이용해서 대륙의 이동을 이제 우리가 산출을 해요. 대륙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가를 산출을 하면 그 산출된 그 대륙의 그 이동을 역산을 했더니 다 합쳐져 있는 판게아가 형성이 되더라 라는 거,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고요. 고생대 생물은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생물 종의 수가 급증을 해요. 왜냐, 육상으로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다에도 산소 농도가 당연히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해서도 생물 종의 수가 급증을 하죠. 왜 그전에는 그 광합성 하는 애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산소가 없을 때는 광합성 하는 생물만 있었을 것인데, 산소가 축적되고 난 뒤에부터는 이제 호흡만 하는 생물도 생존이 가능해졌죠. 호흡만 하는 생물도 생존 가능해졌다. 이게 이제 생물 종의 수를 급증시키는 원인이 된 거죠. 이 산소라고 하는 녀석이.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는 이제 삼엽충, 요거 당연히 이거는 너무 많이 할 거라서 당연히 알아야 돼요. 삼엽충이 있고, 어류랑 양서류가 번성했고요. 그 다음에 파충류가 출현을 했으며 양치식물이 번성했다. 요거 이제 중요해요. 어류, 양서류, 그 다음에 양치식물, 그 다음에 겉시식물이 고생대 후기에 겉시식물이 출현하였다. 요거 이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뭐라고요? 바다의 삼엽충, 그 다음에 고사리 같은 양치식물이 번성했고, 후기 겉시식물이 출현했다라는 거,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 외우고 있어야 될 거예요. 어류랑 양서류가 번성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알고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로 가는데, 중생대는 언제 되느냐? 고생대 말에 여기 판게아가 갈라져요. 판게아가 갈라지면서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변화를 하거든요. 이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갑자기 생겨요. 갑작스런 기후 변화. 갑작스런 기후 변화. 글씨가 좀. 갑작스런 기후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생물이 대멸종, 그러니까 삼엽충 같은 것들이 대멸종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생물이 출현한 게 이제 중생대다. 그리고 이렇게 대륙 해양 분포가 변화하고 나서 화산 활동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또 전반적으로 기후가 다시 온난해진다 라는 거예요. 고사리 같은 양치식물이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도 온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생대도 되게 온난한 상태였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웠다는 얘기죠. 평균 기온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고, 그래서 온난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뭐 판게아가 형성되었다가 다시 이제 갈라지면서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생물이 대멸종했다가 다시 또 화산 활동으로 기후가 다시 온난하였다. 기후가 다시 온난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후 변화가 갑작스럽게 생기면서 이제 생물종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중생대에는 어떤 생물이 있었느냐? 암모나이트. 고생대에 삼엽충이 있었다 그러면 중생대에는 암모나이트가 주된 생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룡을 비롯한 파충류 번성했고요. 포유류가 출현했어요. 그러니까 포유류가 번성한 게 아니라 포유류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출현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고생대 말에 겉시 식물이 나왔죠. 고생대 말 겉시 출현이에요. 겉시가 출현했으면 중생대에는 번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생대 말에 겉시 식물이 출현을 하게 되고 중생대에 번성을 한 뒤에 중생대 말에는 이제 속시 식물이 출현을 하게 돼요. 중생대 말에는 속시 식물이 출현을 하게 돼요. 이게 다 진화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죠. 겉시 식물에서 이제 속시 식물로 출현하는 게. 그리고 이 중생대 말에 많은 생물이 갑자기 멸종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은 되게 많은데 운석 충돌이 가장 큰 이제 그 원인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운석이 충돌해서 그로 인해서 지표에 있던 그 모래먼지 같은 먼지가 이제 태양을 가리고 태양을 가리면서부터 이제 뭐 식물 죽고 초식동물, 육식동물 이렇게 이제 멸종을 갑자기 대멸종을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 그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멸종한 뒤에 나온 게 이제 신생대. 신생대에는 중생대 말에 대멸종 후에 살아남은 생물들이 번성을 했는데 이때는 포유류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하고 포유류가 이제 많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신생대의 환경은 어떻게 되느냐? 대륙의 이동이 계속되어서 아까 그 고생대 때 이제 판기아가 분리되면서 대륙이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이 신생대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대륙 이동이 계속되어서 수륙분포가 현재와 비슷해졌고요. 그래서 현재가 된 거고, 전기에는 기후가 온난했으나 후기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현재는 실은 연구 결과상 그리고 이제 이 빙하기 간빙기의 반복상 현재는 이제 빙하기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지구는 빙하기로 가고 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이게 막힌다?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요 빙하기로 가는 게 이제 막히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 신생대 생물은 이제 매머드, 속시식물, 화폐석 등이 번성. 요거 신생대 화폐석. 당연히 기준이기 때문에 알아둬야 될 거고요. 말에 신생대 말 현재 인류가 출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생대인데 인류가 이제 거의 주권을 잡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되고 대멸종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제 지질시대가 구분이 되는데 이 대멸종이 몇 번 있었는가? 5번이 일어났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초대륙의 형성, 화산 분출, 소행성 충돌 이런 걸로 인해서 급격히 변하는 것, 지구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멸종하고 이게 이제 대멸종의 원인인데 대멸종은 이렇게 고생대 때 3번 그리고 중생대 때 2번 이렇게 있다 라고 이렇게 5번의 대멸종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여기에는 그 각 시대별로 나오는 생물들이 주요한 것들만 선생님은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도 가장 큰 틀에서 정리를 해놨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이제 세분화시켜서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 뭐 백악기, 뭐 쥐라기, 뭐 트라이아스기 뭐 이런 게 이제 세분화해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구분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쓰는 교재들에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교재를 보고 다시 한번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보통은 그 세분화해서 외우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뭐 쥐라기는 어떻고 뭐 백악기는 어떻고 뭐 이런 아주 세세한 것들은 잘 안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큰 틀에서만 이제 설명을 했고 그 큰 틀에서 나오는 생물들만 선생님은 정리를 해놨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좀 더 세분화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외우면 되고요. 여기 지금 수업한 내용 중에서 이제 뭔가 조금 더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아니면 질문할 거 있으면 언제든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